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우선 6월 23일 목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내용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4월 27일부터 한 달 넘게, 정확히 말하면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35거래일 동안 반등한 후 이번 주 들어서서는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기준 6월 20일 월요일 0.04% 하락, 화요일 0.26% 하락, 수요일 1.2% 하락한 후 6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1.62%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을 견인한 호재로는 주로 6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 지시 내용인데요. 주로 홍수 지역 구제, 식량 안전, 자동차 소비 지원 강화 등을 지시했는데 그중 자동차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의 주요 견인력이고 지금 경제 운행을 정상 궤도로 회귀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므로 소비 촉진 정책은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야 한다. 자동차 소비의 잠재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 첫째,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교체 소비를 촉진한다. 둘째, 전기차 소비를 지원한다. 차량 구매세는 주로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며 전기차 구매세에 대한 면제 정책이 올 연말까지 기간 완료 후 연장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전기차 시장의 지방 보호를 타파한다. 셋째, 자동차 수입 정책을 개선하고 자동차 렌트를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주차장 건설을 지원한다. 동 정책들을 시행하면 올해 자동차 관련 소비는 약 2천억 yuan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네, 6월 23일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폭 큰 업종은 자동차 부품, 우주 군수, 자동차가 5%대 상승했고 전력망 4%대, 2차전지와 증권이 3%대, 그리고 전자부품, 외식관광, PC 하드웨어, 석탄, 기초금속, 중형기계, 보험, 반도체, 정밀화학 등이 2%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업종이 유독 급등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6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에서 지시한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호재가 있었고 2차 전지는 CATL이 6월 23일 오늘 오후 질인이라는 3세대 배터리를 발표했는데요. 현지 기사에 의하면 밀도도 향상됐고 동등한 사이즈의 전제하에 테슬라의 4680보다 발전량이 13% 높다고 합니다. 오늘 CATL이 5.91% 급등했고 BYD 심천 종목은 4.01%, 홍콩 종목은 4.52% 상승했고 중국과 홍콩에 상장한 대부분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의 다 급등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도 중국 증시와 동반 상승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1.26%, 홍콩 테크지수 2.28% 상승했습니다. 6월 22일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결제 플랫폼 감독관리 관련 정책을 심의 통과했는데 그중 결제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의 명칭이 대형 결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결제와 핀테크의 규범 건강 발전 촉진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직역할게요. 법과 규정에 의거해 플랫폼 기업의 결제와 기타 금융활동을 전부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사업은 라이선스 취득 후 경영해야 하고 결제 분야의 규칙, 제도와 리스크 방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풀 밸류 체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지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펀드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들의 합법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 관련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홍콩 테크 지수가 상승했고 플랫폼주들이 대부분 상승한 것은 어제 발표한 이 정책, 즉 대형 결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결제와 플랫폼의 규범 건강 발전 촉진 방안이라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중국 증시와 동반 상승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이 정책에 대해
뭐 명확한 정책이 나왔으니까 정책 관련 이슈가 좀 일단락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의 취지가 대형 결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거라서 아직은 호재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현지 업계의 해석, 현지 분위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과거 찐중투 중국 시황과 경제지표 관련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월 26일부터 6월 초까지 정부의 경기 안정화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정책 기대감이 증시 반등을 견인했는데요. 이런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으로 이어가려면 이제는 그냥 정책 기대감보다는 경기의 확실한 개선이라는 모멘텀이 나와야 하고 만약 중기 반등까지 간다면 이번 단기 반등처럼 가파른 반등이 아니라 비교적 완만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이제부터는 방향성은 상승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숨고르기도 하면서 그 전보다 좀 완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하반기 중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의 확실한 개선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경기 개선 속에 담겨진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인지해야 하는데요. 확실성이라면 4월 26일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정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했다는 점, 이 정책들이 이제 하나하나 집행될 거니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경기는 개선될 거라는 것, 이것이 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불확실성으로는 국내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제로 하는 경기 개선이라는 점이 있고 또 향후 경기 안정화 정책의 실제 효과와 기대치와의 괴리 발생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쪽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또는 고착화될 경우 중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통계국의 지난 6월 16일에 발표한 5월 실물 경제 지표가 대체로 전월보다 개선됐고 현지 컨센서스도 상회했는데 5월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찐중투 6월 21일에 업로드한 영상인 5월 실물 경제 지표 속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로는 6월 30일 발표 예정인 6월 제조업 PMI, 7월 12일 발표 예정인 6월 통화지표, 그리고 7월 15일 발표 예정인 6월 실물경제지표 등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의 개선 여부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매월 지표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향후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역부족일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정책 강도, 특히 재정정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 23일이네요. 6월이 지나면 바로 하반기. 동태적 제로 코로나 원칙하에 경기를 확실히 끌어올린다는 것은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거니와 난이도가 높은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에도 영상을 통해 경제 지표나 현지 분위기, 현지 투심의 어떤 변화에 대해 그때그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즉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합계 거래 대금은 5월은 5월 11일만 1조 위안을 넘었고 6월 들어 1조 위안을 넘어선 거래일이 확실히 늘어났는데요. 6월 6일부터 6월 23일 오늘까지 보면 6월 9일과 6월 22일을 제외하고 다 1조 위안을 상회했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6월부터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6월 8일에 찐중투에 업로드한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영상에서 CICC가 6월 1일에 발간한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공유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국금증권, 평안증권, 흥업증권, 중신증권 등이 발간한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